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조만간에 수능이 있잖아요. 지금 수능 100일이 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100일은 깨어졌고, 그럼 100일도 안 남은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아서 수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대부분이 수능이 될 것입니다. 수능을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초, 중, 고등학교 12년간의 교육 제도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꼭 대학을 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고민이 많이 무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학력 인플레가 매우 심해서 대부분이 대졸자인 것도 맞고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우리나라의 유독 특이한 모습이라고도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받침이 되었다고도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개천에서 욕난다 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경제학과로 처음 진학해서 교수님이 과제를 주신 게 있어요. 경제학 원론 수업 시간에 줬던 질문인데요. 이제 경제학 원론 시간에 처음 경제란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는 선택하는 학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계속 경제학이란 선택을 고민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첫 시간에 그렇게 경제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편익을 계산하고 나의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과제가 뭐냐면 내가 대학에 진학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들 대학에 진학하면 나의 비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등록금이에요. 내가 4년간 등록금이 가장 먼저 생각날 거고요. 그 다음에 4년간의 생활비가 되겠죠. 물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생활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내가 타지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유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부동산 가격이 또 더불어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요. 혹은 회계적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비용,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경제적 비용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경제적 비용이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 내가 노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 그게 바로 경제적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비용도 포함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기회비용을 계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나의 효용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고민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되면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지만 피프티 사건처럼 이제 내가 나의 효용을 제대로 계산 못하고 상대의 비용을 제대로 계산 못한 경우 게임 이론처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을 똑바로 해야 내가 진학할지 말지, 그리고 내가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진학을 한다면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미래 나에게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결혼과 매우 비슷해요. 결혼은 현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이 가져다주는 행복, 즉 효용은 미래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향후에 대학을 마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알 수 없게 되거든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돈을 적게 주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통계치로 봤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초임 임금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게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향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도 임금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임금 부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 진학하지 않고 노동을 했을 때 내가 받은 임금에 대해서도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나서 학부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느냐 하면 바로 취업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로 1년 정도는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통계가 있냐면 졸업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있어야 취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졸업을 유예한 경우도 있고 졸업을 유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졸업하고 1년 정도가 취업하는데 소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학교 4년에다가 플러스 1년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1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 연기한 시점을 플러스 알파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가 단순하게 연봉 3천으로 잡고 4년이니까 1억 2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내가 1년간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 또 내가 1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3천씩 플러스가 더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대학에 가는 것이 좀 더 좋은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기대의 요소가 있어요. 내가 대학을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대기업에 취업하겠지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효용이 조금 더 과다 계산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나는 빨리 취업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비용, 특히 기회비용이 작게 계산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 고민해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